진행암을 가지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도 있고 구충제를 암 치료에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학적 근거는 어떤 것인지 여러 궁금점들을 의학 논문을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논문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겠고요. 먼저 알벤다졸을 환자에게 적용한 파일럿 스터디 하나를 결과만 간단히 소개하고 이 네 가지 벤지메다졸 구충제 중에서 메벤다졸을 목표 재설정 항암약물 후보로 넣고 작성된 논문 두 편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벤다졸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인데요. 진행된 암 환자에서의 파일럿 알벤다졸의 파일럿 스터디입니다. 이제 개요를 한번 보면은요, 앱스트랙트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전임상 연구에서 구충제 알벤다졸이 직장 대장암, 간암에서 강한 항종양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시험은 알벤다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소수의 환자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 환자들은 간암 그리고 직장 대장암을 가지고 있는데 간 전이가 일어났고요. 기존의 치료에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알벤다졸은 하루에 kg당 10mg, 그러니까 60kg면 600ml, 80kg면 800ml를 하루 2번 28일 동안 투여했습니다. 이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튜머 마커인 CEA와 알파 피토 프로테인 이 두 가지를 측정했고요. 그리고 혈액학적 검사, 생화학 검사를 했는데 그것은 골수, 심장, 간 독성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알벤다졸 치료 결과는 이 7명 중에서 2사람은 튜머 마커가 줄어들었고요. CEA에 이 튜머 마커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5명 중에서 3사람은 CEA와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2명은요, 처음에는 안정화됐다가 나중에 다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 중에 3사람이 심한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마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시험에서는요, 알벤다졸에 암 억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과 백혈구 감소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또 심각한 백혈구 감소증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번에는 메벤다졸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메벤다졸에 대한 2019년도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 뜻은요, 암 치료의 목표 재설정된 약물 후보로서의 메벤다졸, 최근의 논문을 광범위하게 리뷰했다는 거고요. 이 개요를 보면은요, 이 논문은 구충제 메벤다졸을 사용한 최근의 논문들을 제조사에서 정리 요약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양치료의 목표가 재설정된 약물로서의 메벤다졸이 기존 치료에 내성이 생긴 암세포, 소위 암줄기세포를 포함해서 이 내성 생긴 암세포 이 치료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인트로덕션을 보면은요,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서 주된 문제는 내성 생긴 암세포주의 발달. 이 내성 생긴 암세포는 항암제에 저항을 하고요, 국소전이나 원격 전이를 주로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줄기세포가 있죠. 이것은 생존 능력 뛰어나고 자기 복제하고 다시 암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줄기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승인받은 약제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신약 개발에, 보통 신약 개발에는 10억 달러 내지 25억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목표 재설정된 약물 중에서 메벤다졸을 고른다면 이것은 좀 이상적인 후보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도입부에 설명을 하고, 이제 메벤다졸의 적응증과 안전성을 보면은요, 메벤다졸은 벤지미다졸 계열의 방범이 구충제입니다. 그리고 이 도세지를 보면 기생충 종류에 따라서 하루 100ml를 쓰는 게 있고요. 회충 같은 경우에는 하루 200ml 3일 동안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에키노코커시스라는 이 기생충에 대해서는 3 내지 6개월 동안 kg당 40 내지 50ml를 씁니다. 몸무게가 80kg라고 하면은 4000ml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알베올라 에키노코커시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벤다졸은 이렇게 수십 년간 처방되었고 안전성도 다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저농도에서는 부작용은 제한적입니다. 복통, 복부 불쾌감, 팽만, 복부 팽만, 설사 이런 게 있고요. 고농도로 투여할 때는 드물게 백혈구 감소증, 골수의 혈구 생산 정지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약 투여를 중지하면은 거의 모두가 원상 복구합니다. 고농도 투여하면 탈모나 알러지 반응, 간증상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4가지 이 구충제, 벤지미다졸 구충제 화학 구조식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 모양들은 벤지미다졸 구조,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 이 벤젠고리에 산소가 붙어 있는 게 메벤다졸이고, 펜벤다졸은 이 산소 대신에 황분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플루벤다졸은 메벤다졸 구조에 벤젠고리에 황분자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죠. 반면 알벤다졸은 이 벤지미다졸 구조에 황분자 CH3 배출기가 붙어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다음에 약력학과 약동학을 보겠습니다. 메벤다졸은요, 신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섭취하면 17 내지 20%만 혈류로 들어오고요. 주로 간에서 배사되고 담즙으로 배설이 됩니다. 2 내지 5%만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되고, 또 지용성이고 분자량이 작아서 BBB를 통과합니다. 이 BBB, 이건 이제 Blood Brain Barrier,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과해야 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생긴 에키노코커시스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항암 효과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 전임상 시험에서, 전임상 시험, 비트로 비보, 이 전임상 시험에서 항암 효과가 나타난 것을 그림으로, 스키마틱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SHH는 이제 소닉 헤지호그 SMO GLI1으로 이어지는 신호전달 경로인데요. 이 빨간 표시는 이게 지금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차단하게 되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신호전달 경로인데, 신호전달 경로에 많이 여러 군데서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카이나제, 여러 종류의 카이나제를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이 카이나제의 활성화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소관 중합 반응을 또 이렇게 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포 분열을 억제해주고요. 또 여기 위에서 보면 MMP2라는 게 있어요. 이 MMP2는 세포가 이동하고 전이를 하는데 관여하는데 이거를 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VEGFR은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 이거를 억제함으로써 혈관 신생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매크로페이지 다백부의 항영양 면역 반응을 또 유도해주는 이런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세한 설명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세소관 탈중합 반응, 미세소관의
중화 반응을 억제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메벤다졸은요 2002년도에 암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사람의 비세세포암 세포주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미세소관 중화 반응을 억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포의 핵분열을 못하게 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동물 시험에서 확인을 하고 또 뇌종양인 괴모세포종에서 이 세포로 시험을 했는데 동물 시험관 시험에서 결과가 같은 게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시험에서 메벤다졸은 알벤다졸보다 생존 기간을 더 길게 해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4.2 혈관 신생 억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메벤다졸은 사람의 이제 비세세포암 세포주에서 시험했는데 세포 증식을 이 비소세포암 세포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반면에 여기 HUVEC 이건 사람의 제대정맥 내피 세포고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모 세포에는 영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증식을 억제하고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양, 그러니까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골육종 세포주에서 세포 증식을 심도 있게 억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요, 시험관 시험과 동물 시험에서 메벤다졸은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4.3을 보면은요, 이거는 4.3은요, 암세포 증식하는데 여러 가지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닉 해치오 억제제로 작용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한다는 그런 실험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를 보면은요. 그리고 메벤다졸은 다른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험 내용들이 4.5를 보면 4.5에서 메벤다졸은 세포 자멸과 세포 독성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제 세포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요. 사람 부신피질암 세포주 2개 그리고 정상 섬유 세포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의 암세포주는 성장이 억제됐는데 반면에 정상 모세포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고, 이 밑에는요 흑색종 세포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암세포는 억제를 하고 정상의 멜라닌 세포에는 독성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4종의 벤지미다졸 보충제 다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메벤다졸이 가장 억제 효과가 많았다라는 내용입니다. 4.6을 보면은 이것은 여러 종류의 카이나제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메벤다졸은 VEGFR2를 억제해서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 티닉이라고 있어요. 이 티닉은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티닉은 역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데 활성한 인자인데 이거를 억제합니다. 여기에 91.8% 억제했다고 하고요. 또 이 티닉은 근래 표적 치료제 이 티닉을 대상으로 한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다른 또 표적 치료 여러 종류의 표적 치료제 표적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증명하는 실험이 시행됐는데 사람 대장암 세포주와 정상 피부, 정상 심장, 간 세포주를 가지고 시험했는데 모든 대장암 세포주는 억제한 반면에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라는 게 있고요. 이 4.7을 보면 항종양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데 단핵구 매크로페지 단핵구에 대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메벤다졸의 이거는요, 메벤다졸의 항종양 임상적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멘다졸은 현재까지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 말은 1상, 2상, 3상에 대한 시험이 없다는 거고요. 다만 2개의 잘 정리된 케이스 레포트가 있습니다. 2011년에 이제 발행된 건데요. 이건 이제 48세 남자 환자, 전이된 부신티질 암입니다. 진행되었고요. 우측에 부신과 간에 다발성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수술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몇 번 재발해서 방사선 치료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마이토탄, 5FU, 스트랩토조토신, 베바시즈막 이렇게 했습니다. 아바스틴.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성이 생겨서 암이 진행을 한 상태에서요. 메벤다졸 200ml를 하루 2번 나누어서 투여를 했습니다. 초기에 간에 전이된 암들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1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요. 환자의 삶의 질은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24개월 됐을 때 그 암은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13년도에 발행된 건데 74세 된 환자입니다. 진행된 대장암, 여러 군데로 다발성 전이가 있는데 폐에 있고 복부에 임파절 그리고 간에 전이가 됐습니다. 2가지 계열의 항암을 했는데 카피시타빈, 옥살리플라틴, 베바시즈막 그리고 카피시타빈, 이노테칸을 썼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성장돼가지고 암이 계속 진행을 하는 상태에서 메벤다졸 단독요법으로 하루 200ml 투여했습니다. 6주간 투여했고요. CT스캔 찍었을 때 6주 후 CT스캔 찍으니까 폐와 복부에 임파절 전이된 거는 거의 완전 간해가 이루어졌고요. 간 쪽에 전이는 양호한 부분 간해가 이루어졌다. 다만 환자는 특별한 부작용 없었는데 치료가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 수치가 약간 좀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중단을 했고요.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CT 결과를 보면 안정돼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보면요, 결론을 보면요, 내성 생긴 암세포, 소위 암줄기세포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함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이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승인받은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개발의 비용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면 기승인받은 약제에서 고르면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유망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요, 이 2019년 논문은 2014년도 논문을 포괄적 리뷰를 했고 그 이후에 얻어진 데이터를 통합을 했습니다. 이 2014년 논문은 다음에 다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벤다졸을 항암 치료 후보로 보는 것은 목적 변경 약물로서 많은 바람직한 면들이 축적되기 때문인데요. 상당한 안전성이 기생충약으로 수십 년간 사용되면서 증명되었고 또 시험관 시험 이런 데서 항종양 약물 농도도 나와 있고 BBB도 통과하고 또 항종양 여러 가지 항종양 기전에서 여러 가지 기전들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미세송환 종합 반응 억제하고 신생혈관 억제하고 여러 종류의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고 또 항종양 면역 반응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2개의 스타디가 케이스 스타디가 있는데 진행암 환자에서 항암제로서의 임상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메벤다졸은 가격이 저렴하죠. 그런데 이 저렴한 저비용이 약날의 칼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통 기대되는 수익이 부족하다는 것은 투자 회수를 추구하는 제약사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자들은 학술적 조직 또는 비영리 조직이 이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들이 확산되면은 임상인들의 관심도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한 해가 이제 RDO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안했는데 2014년 논문에서 이 종양 치료 재설정 약물 프로젝트 REDO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좀 이따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보여준 바가 있는데 항암 효과가 있는 기생충 약 4가지 중에서 저자들의 견해는 메벤다졸이 유망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펜벤다졸, 클로벤다졸은 동물용 구충제이기 때문에 암 연구에 많은 이제 제한이 있고 또 사람 구충제 알벤다졸은 독성은 양호하지만 장기적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 알려져 있지 않고 고용량에서 백혈구 감소증 보여줬고요. 또 현관시험 동물시험에서 메벤다졸보다 항암 효과가 더 적고 근거가 좀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요약하면 메벤다졸이 목적 변경 약물로 이상적 후보고 향후에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항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될 수 있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그 논문을 보면은요. 2014년 논문은 REDO 그리고 항암제로서의 메벤다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2019년 논문이 2014년 이 논문을 포괄적으로 리뷰했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거의 다 설명이 됐고요. 다만 여기에 좀 첨언할 게 있다면은 양력학에서 메벤다졸이 생체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지용성인데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알벤다졸, 메벤다졸은 시메티딘과 상호작용을 작용을 하는데요. 시메티딘이 이 대사를 지연시키고 그래서 메벤다졸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고요. 또 시메티딘이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시험 2개 더 했는데요. 이 임상시험은 뇌종양에 대한 2개의 임상시험이 2014년도 논문을 낼 당시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하나 하고 뉴욕에 있는 코헨 아동 메디컬 센터에서 했는데 그 당시 2014년 당시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테이블 REDO 그 프로젝트 테이블을 이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이쪽에 조금 내려보면은요. 메벤다졸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전임상 시험에서 메벤다졸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암종들을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이건 이제 흑색종, 비소세포암, 그리고 부신피질암, 교모세포종, 뇌종양, 직장대장암, 골육종, 급성골수성 백혈병,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제 이 타겟 작용 기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써놨고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메벤다졸의 그런 작용 기전들을 다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부분 해당되는 걸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REDO 약물 중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반 약물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약물들은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약물인데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 이름만 보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디클로페나, 셀레폭시, 사이클로파스파마이드, 메트포르민, 이트라코나졸 이런 약들이 있고 또 알벤다졸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이렇게 콤비네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2014년 논문에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논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거는 이제 메벤다졸이 내성 생긴 암 치료제로서 후보 약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적지 않은 이제 진행하는 분들이 몇 가지 구충제를 선택 복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구충제는 환자분들이 임의로 선택해서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좀 이따 Q&A로 잠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